네, 오늘 장의 특징적인 종목들, 그에 대한 대응 함께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종목 모니터 이어갈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은 한국투자증권 압구정 PB센터의 유석균 PB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일단 수급 특징주 좀 짚어보죠. 외국인과 기관 모두 오늘 두산인프라코어 상당히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뒷 배경을 살펴볼까요? 네, 금일 같은 경우는 중국이 지급 준비율 인하 소식에 따라서 중국 관련주의 하나인 두산인프라코어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건설기계 부분이라든가 공작기계 부분에서 양호한 실적이 예상이 되는데요. 중국의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턴어라운드가 되는 예상입니다. 중국 정부의 긴축 강도가 더 강화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으로 중국 굴삭기 판매량 증가량도 올해 1분기를 바닥으로 회복할 전망입니다. 중국의 물가 상승 역시 또한 작년 11월 달부터 3개월 연속 4%대를 머물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어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히 감소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최근 원자버 중국 총리가 이번 1분기부터 경제 환경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빠르면 1분기 중에 거시경제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정책적 변화를 가능성 있는 시장 모멘도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건설기기 부분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2012년도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며 특히 교체 수요는 여전히 유효하고 건설 장비 렌탈 업체들의 평균 장비 연령이 51개월로서 역사적으로 고점 수준이고 미국의 주택 시장의 회복 움직임은 아직 미약하나 건설기계 시장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작기계 부분도 역시 우호적인 시장 환경에 작용하고 있는데요. 별다른 부정적인 요인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주요한 성장 모멘텀들이 흔들림 없이 유지될 전망이며 미국 등 선진국 경기와 국내 경기가 모두 회복세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또한 현대기아차 그룹의 설비 투자가 2012년도에도 연간 8.5%의 판매량이 증가될 전망입니다. 현재 두산인프라의 가격 자체가 가격적인 변곡점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대에서 가장 장기적으로 좁은 박스권 모습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121선인 22,000원대 가격을 상향 돌파와 25,000원대의 매물대까지 소화된다면 전 고점인 3만원 초반까지 가격까지도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며 현재 25,000원 가격 아래에서 분할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인프라코어도 그렇고 오늘 철강주들 흐름도 그렇습니다. 중국의 지준율 인하라는 이슈에 영향받고 있는 업종들이 단연 돋보이는데요. 철강주 좀 살펴볼게요. 오늘 동반 상승 중입니다. 연속성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철강주 그러면 동국제강, 포스코, 현대제철을 이제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난히 눈에 띄는 종목이 동국제강입니다. 이유는 2분기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4분기 철근 마진이 3분기 대비해서 35,000원 수준으로 계산될 것 추정되며 1분기 청글 마진은 최근 2개월에 걸친 철근 가격 인상이 적용 여부에 따라 4분기 대비 보합 내지 축소가 예상됩니다. 1분기는 뚜렷한 실적 개선이 기대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2분기부터는 국제 후판 가격 회복 강도와 이에 따른 수익성 후판 가격 동향에 따라 실적 개선폭이 양호해질 거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동국제강 리스크적인 요인은 좀 있습니다. 한중의 후판 공급 과잉 구도에 따라 후판 프리미엄 해소가 예상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후판 가격과 열연 강판의 가격과의 차이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며 동사의 수건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브라질 프로젝트의 실적 가시화까지는 2015년이라는 기간으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최근 지수의 상승 대비 동사의 상승폭이 미미한 점을 고려해서 종목별 순환매를 고려했을 때 철강 업종의 상승 기회도 다시 한번 주어질 것이라는 판단이며 단기적으로는 28,000원을 바라보시면서 접근해 보신다면 단기전 수익도 역시 이루어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현 가격대의 진입도 양호해 보이지만 수급이 다소 꼬여있는 부분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제철, 포스코에 대한 관점은 어떠세요? 오늘 주가 탄력 자체는 이쪽이 좀 더 높은데요. 오늘 금일 같은 경우는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경우 상승 탄력도가 동국제강에 비해 양호한 편이지만 전체적으로 업종으로 봤을 때는 역시 철강업 자체가 중국 지준율 인하에 따라서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중에 덜 오른 종목인 동국제강에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 갖고 있는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기계주, 철강주 이외 또 하나 꼽는다면 화학주 역시 중국 모멘텀에 대한 기대로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유주 역시 흐름이 좋고요. 종목들 좀 살펴볼까요? 화학 업종 중에서 특히 정유 업종이 조금 눈에 띄는데요. 특히 SK이노베이션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실적을 리뷰해봤을 때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각각 1.6%와 60% 감소하여 부진한 실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11월 일시적으로 정제 마진 하락한 요인과 퇴직금 제도를 누진세에서 단순제로 변경함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한 부분, 그리고 환율 하락에 따라 한산 손실 등 일회성 비용이 대거 상계 계상되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6천억대로 예년 대비 나쁘지 않은 실적이라고 판단됩니다.
2012년도 실적 역시 최대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최대 실적 예상되는데 하반기 200만 배럴이 넘는 정제 설비 가동 예정되어 있지만 1분기 선진국 중심으로 설비 폐쇄가 이어지고 금년에도 수급적인 측면에선 타이트할 것으로 판단되며 정제 마진 또한 강세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분기 분류는 1분기는 정제 마진 강세와 PX 스프레드 개선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되며 2분기에는 계절적 비수기 진입으로 인하여 잠시 주춤했다가 3분기 이후에 재차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SK 이노베이션 같은 신사업부문이 있는데요. 석유 개발 및 신규 사업 확대 부분에서 석유 개발의 경우 브라질 광국의 매각 대금이 생산 광고에 매입하는 작업을 추진 중인데 가격 및 생산량에 따라 주가의 상승이 촉매로 작용할 수 있으며 전기차 배터리 역시 신규 고객 확보와 TSC 필름 사업의 성공적인 양산 여부도 관심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격은 지수의 흐름상 단기적으로 양호한 흐름이 예상되지만 본격적인 상승 진입은 2분기 계절적 비수기를 통과한 이후에 주가의 눌림목을 접근해 보시니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현재 가격대보다는 16만 원, 18만 원 사이의 분할 매수 활용을 이용하시는 전략이 유용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좀 밀리고 있는 업종을 보죠. 업종 지수로만 본다면 오늘 은행 업종의 낙폭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기업은행 같이 아주 많이 밀리고 있는 것도 있는 반면 우리금융 같이 위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종목도 있는데요. 은행주 흐름 전반적으로 어떻게 봐야 합니까?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가 되는 모습인데요. 특히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실적 발표를 했고 그 영향으로 최근 오늘 금일 같은 양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방금 언급하신 대로 기업은행 같은 경우 당일 실적을 발표했는데 생각보다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우리금융을 조금 리뷰해 보겠습니다. 작년 4분기 순이익이 3,760억 원으로 3분기 대비 22%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실적 감소 요인으로 대손 충당 강화 기조에 따라 충당금 전입액이 작년 3분기 대비 23% 증가였고 상여금 등 판관비 증가 요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순이자 마진인 부분인데요. 은행업종에서 주요 마진으로 작용되는 이자 부분과 순이자 마진 추세가 견조한 점을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대출 미수이자 보정 취소로 인한 이자 이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자액이 증가세로 유지되고 있으며 일회성 요인이 없었다면 순이자 마진도 거의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자산 건전성 지표도 크게 개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산 건전성 지표 측면에서 볼 때 대규모 상각인 NPL이라는 부실채권 비율이 2.5%에서 1.9%로 크게 하락하였고 NPL이라는 부실채권의 커버리지 비율도 성동 조선 등에 대한 대규모 대손 충당금 적립으로 3분기 대비 크게 개선되고 있는 중입니다. 수급으로 우리금융 접근해 볼 때는 최근 2주간의 모습은 가격 안정세를 유지하기 위해 수급적으로 탄탄해지는 모습이며 최근 기관과 외국인이 아직까지는 뚜렷한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견조한 수급 유지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현재 가격대에서 많은 비중을 담고 가시기보다는 수급이 견조해진 상황에 도래시 비중을 확대하시는 게 투자 전략이 유용해 보이며 13,600원에 121선의 단기적인 상승을 관망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모니터 오늘 이 시간은 한국투자증권 압구정 PB센터의 유석균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